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뼈말라로 만들어주세요, 뼈만 남기고 싹 다 빼주세요 라고 합니다. 얼마 전 상담 받으시던 중년 부인께서 선생님, 근데 주사기로 어떻게 지방을 뽑아내죠?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뱃속을 수술하는데 지방 말고 근육이나 대장, 소장은 주사기로 안 뚫리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수술 과정은 아주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효석 원장입니다. 다이어트를 한두 번 생각해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지방흡입 수술도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2023년도에 미국 성형외과 학회에서 발표한 흥미로운 보고서를 보면 2022년도에 한 해 동안에 미용 성형 수술 건수를 집계한 통계에서 가장 많이 수술했던 분야가 지방흡입 수술입니다. 다음이 유방 확대 수술이고요. 많은 지방흡입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의 기술 발전으로 지방흡입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흡입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20년도에 발레리나의 종아리 지읍을 시작으로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다가 학문적으로 정착하게 된 때가 1976년도부터인데요. 이와 같이 지방흡입계에서 유명한 닥터들이 정립하고 또 정립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 평가부터 수술 관리까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종합적인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은 지방흡입 받으신 분이 그분 어머니께서 현재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데 지방흡입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혈압뿐만 아니라 당뇨, 갑상선 질환, 기타 성인병 질환이 있는 60대 분들도 현재 약물에 잘 조절되고 있고 심폐질환 같은 내과적 기저 질환만 없으시면 대부분 수술 받으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질병의 과거력과 현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출혈성 소인이나 간 기능에 문제가 될 만한 약물을 복용하는지 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을 체크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엑스레이하고 심전도 검사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상담 받으시던 중년 부인께서 선생님, 근데 주사기로 어떻게 지방을 뽑아내죠? 지방이 무슨 오렌지 주스나 색색이 알갱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뱃속을 수술하는데 지방 말고 근육이나 대장, 소장은 주사기로 안 뚫리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피하 지방은 지방 알갱이들이 층층이 쌓여 있고 그 지방들 사이사이를 많은 섬유들이 가로질러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취약물을 지방에 투입하는 과정은 국소마취제하고 혈관 수축제를 섞은 약물 약 1에서 8리터가량을 골고루 뿌려 넣어서 근육 위층에 있는 지방을 부풀려 주게 되죠. 이때 끝이 둥글고 예리하지 않은 긴 주사관을 사용을 합니다. 마치 꾸덕한 아이스크림을 빨대로 쉽게 흡입하려고 희석해서 쉐이크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흡입 과정은 그 부풀려진 지방을 약물 주입대와 비슷한 주사관을 이용해서 빼내게 되는데요. 피부 바로 밑에 지방부터 근육층 바로 위에 지방까지 층층이 빼내게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섬유들이 수축을 해서 피부가 수축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근육이나 장기에 손상이 없게끔 좋은 그런 결과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체중이 증가하면서 지방세포가 많아지거나 크기가 커지고 섬유들이 지방 사이사이에서 늘어나 있다가 지방 흡입 후 공간이 줄어들어서 섬유가 고무줄처럼 수축을 하게 되고 피부도 잡아당겨 줍니다. 수축한 섬유들은 조직 반응으로 약간 단단해졌다가 한두 달 지나면서 부드러워집니다. 수술 과정은 근육층 상부의 피하 지방층만을 다루기에 아주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뼈말라로 만들어주세요, 뼈만 남기고 싹 다 빼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양을 제거하고 싶은 거죠. 지방 뽑는 양은 부위에 따라 500cc에서 5000cc, 많게는 10,000cc까지 대량 지방 흡입을 합니다. 하루에 안전하게 뽑는 지방량의 범주 안에서 가능한 많은 양의 지방 흡입을 하게 됩니다. 대량 지방 흡입에 관한 여러 논문 중에
25년 전에 발표한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보시면 23리터까지 제거했을 때 허혈성 쇼크나 바이탈에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제거할 수 있는 피하 지방을 있는 거 없는 거 모두 제거하고 나면 피부와 근막이 불규칙하게 유착이 돼서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팔 지방흡입할 때는 어깨 세모근과 삼두박근과 이두박근 그 사이골들이 패어 보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지방을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하면서도 부위에 따라서 두께를 0.5에서 1cm, 2cm까지 남겨야 하는 이유는 완충 역할을 하는 최소한의 지방을 남겨서 매끈한 피부와 처지지 않는 피부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수면 마취입니다. 수면 마취 없이 국소 마취만으로도 지방을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주사기로 지방을 제거하는 시술은 이와 같이 할 수 있죠. 하지만 단 한 번의 지방 흡입으로 효과 있고 아주 요요가 없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방을 많이 제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넓은 범위의 다량의 국소 마취 약물을 투여하기 때문에 통증과 불편함을 피하기는 어렵죠. 따라서 수술이 유발하는 통증을 억제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술받기 위해서는 진정 마취나 수면 마취를 하게 됩니다. 수면 마취의 안전성에 대한 논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15년 동안 5,000케이스 지방흡입을 진행했는데요. 그 중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수술실과 회복실에서 안전을 위한 환자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자의 체중과 나이, 특성에 따라 국소 마취제하고 진정 수면 마취제의 용량을 관리하고 환자의 활력 징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소독 상태와 수술실 상태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나서 약간 어지러울 수 있고 30분에서 1시간 경과한 이후에 혼자 일어날 수 있어도 직원을 호출해서 일어나서 어지럽지 않으면 병원 내에서 거동해보고 전신 상태를 체크해보면서 2-3시간 정도 경과한 후에 문제 없으면 활력 징후 체크 후에 퇴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붓고 언제 일상 복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수술 직후의 통증은 병원에서 주사 진통제로 조절해 드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당일 퇴원한 후 처방한 약을 5일간 복용을 하는데요.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첫 2-3일 동안은 통증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약간 있습니다. 그 후 3-4일 동안 가끔 울리고 뻐근하다가 그 이후에는 아주 미약한 통증도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지방 흡입은 대체적으로 안전한 수술이긴 하지만 다른 성형수술과 같이 닥터의 자질이 매우 중요한 수술이어서 지방 흡입의 폭넓은 경험과 학술 활동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병원이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발품도 팔고 해서 자세히 확인하시고 수술을 결정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